대전 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13개의 외부 IP가 무단 접속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숙희라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데 원전 기술 유출 여부가 우려됩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의 3분기 접종이 7월부터 시작되지만 연령별, 직종별 등 구체적인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은 자치단체 자율로 이뤄집니다. 세종시 특공 폐지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쪽에선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늘어나는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이 세종시 이외 지역에 배정되는 게 변수입니다.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서산으로 몰려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편 부여와 공주에선 세계 최초로 생생한 백제를 보여주는 5G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핵심 연구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초유의 해킹 사고가 발생해 현재 정부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의 소행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원전과 핵원료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무단 접속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보안망, VPN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내부 서버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된 겁니다. 취약점 뚫고 그걸 이용해갖고 지금 시도를 한 거거든요. 시스템 보안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2가지 긴급 조치 해놓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해킹그룹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한 사이버 테러 전문 연구그룹을 통해 무단 접속 IP의 이력을 추적해보니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제약사 해킹 공격도 주도한 단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2014년 해킹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유사해요.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전 관련한 국가기밀이 상당히 유출됐다고 봐야 돼요. 한편 하 의원은 의원실의 최초 질문에 원자력연구원 측은 해킹 사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과기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정부 당국은 해킹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지역 충남과 대전, 세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다음 달이면 50대 접종도 시작될 거라고 했지만 일선 자치단체 얘기는 다릅니다. 직종별 조정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달 20일이 돼야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석 달 정도 진행되면서 대전은 만 18세 이상 1차 접종 완료가 30.6%, 2차까지 완료는 8.4%, 충남은 1차 30.5%, 2차 8.8%, 세종은 1차 25.4%, 2차 7.8%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3명 중 1명, 세종은 4명 중 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셈입니다. 3분기 다음 달 중순부터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접종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 이상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접종 예약을 하면서 대전에서만도 예약자 중 8,000명이 6월 안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음 달 최우선 대상자는 이들입니다. 이어서 2학기 전면 등교제를 앞두고 교직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백신을 맞게 되며 50세 이상, 수능 응시생들이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특이점은 7월 말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대상자 선정 권한이 주어지면서 각 시도별로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0일 우선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분석해 직업별, N차 감염 양상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대전의 경우 학원발 집단 감염과 노래방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만큼 학원 종사자 등이 우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3, 4분기 접종 계획에서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은 빠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학원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사회활동이 왕성한 50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백신 접종 속도가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아 50대와 40대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미정인 상태며 교차 접종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특별 공급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속전속결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무주택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특공 폐지가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를 위해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인 국민참여 입법센터 게시판. 이례적으로 2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의견들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입니다. 특공 혜택 때문에 세종에서 전월세 살이를 하며 버텼는데 유예기간도 없이 제도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벌어진 특공 비리 책임을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도 큽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왜 저희들이 이거를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특공 폐지가 세종시 청약 광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공 폐지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됐지만 늘어난 일반 물량의 절반이 세종시 외 지역 몫으로 배정되다 보니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공 폐지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청약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종료되는 어떤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새롭게 그 지금 상황에 맞는 필요한 혜택과 관계되는 거를 진짜 꼼꼼하고 좀 영리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죠. 국토부는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세종시는 지역민 우선 공급 비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후속 대책 하나 없이 특공 폐지가 속전속결로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서산시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느냐를 놓고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결국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산폐장을 불허한 건 잘못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주민들은 전국에서 서산으로 폐기물이 몰려들 거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어설픈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은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시행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내 중단됐습니다. 당초 허가권자인 금강유역 환경청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이후 업체가 영업구역을 타 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즉시 금강환경청을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입주계약 당시 24개 승인 조건을 달면서 산폐장 업체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로 한정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법규에 없는 과잉 행정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즉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가 최종 승리해 산폐장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산폐장을 반대해온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사법부가 환경보전이 아닌 개발 논리를 인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계획된 매립 용량이 130만 제곱미터, 서산 지역 폐기물 처리량을 크게 초과하는 만큼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서산으로 몰려들어 환경 오염이 극심해질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나 악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기후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침출수에 대한 악영향이나 피해 사례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구역 제한이란 법에도 없는 규정을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금강환경청과 서산시가 부실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산폐장을 놓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해왔지만 서산시는 전혀 중재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왜 예지까지 받느냐, 뭐 그런 쪽에서 민원이 조금 많았던 부분 다 끝난 거래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자 측은 그동안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컸다며 조만간 3폐장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근거까지 갖춘 만큼 타지에서 배출한 폐기물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3폐장 관련 또 하나 진행 중인 소송도 관심사입니다. 3폐장 사업자가 서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선고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로선 서산시의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금강환경청의 불승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산시가 패소할 게 유력해졌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3폐장 건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상시 감시팀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어설픈 행정이 참사를 불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TJB 최현호입니다. 8월이 되면 5G 28GHz의 통신 속도를 세계 최초로 백제고도 부여와 공주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백제 세계문화유산 콘텐츠를 5G로 구현하면서 생생한 백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정림사지. 마치 백제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 온 듯 생생합니다. 첨단 미디어 아트와 야외 조명 기술, 대형 LED와 광섬유, 아크릴 조형 등으로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백제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유산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오는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여 정림사지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주 공산성에서 이처럼 실감 콘텐츠로 구현된 백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탁월성이 최첨단 콘텐츠를 통해서 구현되고 홍보되어서 백제 문화의 새로운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생한 백제는 LTE보다 20배나 빠른 5G 28GHz 기술로 재현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시점에 맞춰 기술 상용화를 앞둔 LG U+가 부여군과 공주시,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부여문화제 야행 등 축제 기간의 색다른 볼거리는 물론 아이돌이 부여와 공주의 세계유산을 탐방하는 예능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백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아니면 LED OLED를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빠르게 부여 백제문화유산 유적을 많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해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기지국 구축을 통해 8월부터는 부여 정림사지 등에서 관람객들이 5G 28GHz 네트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빠른 속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 교직원 2명이 부총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학교 급여 담당자인 A씨 등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대기 발령 상태로 권한이 없는 부총장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직원 월급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폭행하고 파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도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태안 신진항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 23척이 사고 87일 만에 모두 인양됐습니다. 태안군은 예비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신진항 앞바다에 가라앉은 어선들의 인양을 오늘까지 마쳤고 5일 등으로 오염된 바닷속의 정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어선 선주와 선원 43명에게 생계비 3,552만 원을 조기 지급했고 어선 장비와 구명 뗏목 비용 4억 4,800만 원도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진항에서는 지난 3월 23일 새벽 23톤급 어선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불이 바로 옆 어선들과 맞은편 방파제 정박 어선으로 옮겨붙어 어선 31척이 소실됐고 23척이 침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파기환송 끝에 자신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 의원 공천을 빌미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당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피고인의 후보 추천 영향력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형사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에 하나이글스 투수 김민우 선수가 발탁됐습니다. 충남 공주구 출신인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올림픽팀 선발 투수로 김민우를 선발했으며 2015년 입단한 김민우는 올 시즌 7승 4패로 한화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한화는 롯데와의 4연전을 3승 1패로 마감해 9위를 기록 중이며 오늘부터는 대전에서 4위 SSG와의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